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야, 50 먹고 프라이드 타면 안 쪽팔리냐? 어릴 때랑 똑같네. 남편의 동창회에서 남편의 친구가 제 남편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날의 일은 지금도 생생하네요. 남편의 동창 모임이 있던 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우리 부부에게 일어난 통쾌한 반전의 순간이었죠. 저는 15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의 진중한 모습과 성실함에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아빠와 닮은 모습이 많았거든요. 결혼 후 알게 된 남편의 과거는 그리 화려하진 않았어요. 학창 시절 남편은 공부를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중간 정도의 성적을 유지했다고 했어요. 남편은 가끔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집안 형편이 좀 어려웠다고 했죠. 친구들이 학교 후에 떡볶이를 사 먹을 때 남편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어요. 대학 진학도 가정 형편 때문에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했다고 했고요. 우리 반에 잘 사는 애들 무리가 있었어. 걔들은 늘 날 무시했지. 가끔은 막 치고받고 싸우기도 했어. 남편이 담담하면서도 농담처럼 이야기할 때마다 그 시절, 가난함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 짐작할 수 있었죠. 물론 친했던 친구들과 있었던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천진난만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도 형편 때문에 힘들었다던 남편은 그런 불우했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갔어요. 취업 후엔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고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나갔다고 했죠. 처음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자재관리 담당자로 승진했고 그 분야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더 큰 회사로 이직했죠. 그렇게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5년 전 마침내 남편은 자신의 사업체를 차렸죠. 건축자재 유통업이었는데 남편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손님에게 언제나 최고 품질의 자재를 정직한 가격에 제공했고 약속한 납기일을 절대 어기지 않았어요. 그런 신뢰가 쌓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단골이 늘어났고 입소문을 타면서 사업은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업계에서 꽤 인정받는 중견기업의 대표가 되었어요. 그런 남편에게 어느 날 동창회 소식이 왔어요. 고등학교 졸업 30주년 기념으로 부부 동반 모임이 있다고 했어요. 장소는 호텔이었어요. 남편은 처음에 망설였지만 오랜만에 친했던 몇몇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참석하기로 했죠. 그날 아침 우리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했어요. 남편의 차는 전날부터 정비소에 들어가 있었고 저는 새 차를 계약한 상태였지만 아직 출고가 안 된 상황이었어요. 집에 있는 차는 제 아버지가 남겨주신 오래된 프라이드뿐이었습니다. 이걸 타고 가야 할까? 남편이 조금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어요. 왜요? 잘 달리는데? 아버지 생각도 나고 좋잖아요. 저는 오히려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프라이드는 제 아버지가 쓰시던 차였어요. 10년이 넘은 차였지만 아버지가 워낙 아끼셔서 상태는 나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연 일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마지막 차였거든요. 그런 차를 처분하기가 내키지 않아 가끔 타고 다니면서 아버지를 추억하곤 했죠. 그래, 장인어른 생각도 나고 좋네. 남편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래된 프라이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 이야기로 추억에 잠기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저는 차장 밖으로 보이는 호텔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외관과 붉은 카펫, 그리고 직원들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은 대부분 고급 외제차를 타고 왔고 발레 파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호텔 앞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마침 한 남자가 우리 쪽을 힐끗 보더니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는데 남편은 그가 동창이라고 하더라고요. 서진우야. 예전에 반장했던 애. 분명 우릴 본 거 같은데 인사도 안 하네.
호텔 로비는 고급스러운 대리석과 샹들리에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들어서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몇몇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고 저도 그들의 아내들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모두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눈을 돌려보니 아까 봤던 서진우라는 친구와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야, 50 먹고 프라이드 타면 안 쪽팔리냐? 어릴 때랑 똑같네. 서진우라는 친구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몰렸어요. 서진우라는 친구는 고급스러운 수트를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 모인 사람들도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언제적 프라이드야? 아직도 못 벗어났구나. 다른 한 명이 거들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남편은 담담하게 그들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저는 남편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오랜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학창 시절부터 남편과 가장 가까웠던 친구였어요. 대학을 나와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따뜻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야, 태연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지? 그는 남편과 반갑게 악수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저쪽은 신경 쓰지 마. 쟤들은 나이 먹고도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친구의 말에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몇몇 다른 친구들도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들은 남편의 근황을 물으며 진심으로 반가워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우리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 저희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윤 대표님, 사모님, 이렇게 뵙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호텔 총지배인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지난번 계약건 정말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덕분에 저희 호텔이 크게 발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총지배인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죠. 좋은 기회를 주셔서. 다음에 사모님과 함께 다시 방문해 주시면 정성껏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총지배인의 말에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를 비웃던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들은 서로 소곤거리며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서진우라는 친구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대표님이라니? 그때 남편의 다른 친구가 총지배인에게 물었습니다. 아, 윤태현 대표님은 저희 호텔 인테리어 자재를 공급해 주신 분이십니다. 최근에 저희 호텔 그룹 4개 지점 리모델링 계약도 체결했죠. 업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분입니다. 총지배인의 설명에 서진우라는 친구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까지 우리를 비웃던 그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서진우라는 친구의 목에 달린 넥타이가 갑자기 답답해 보였어요. 너가 진짜 대표라고? 서진우라는 친구가 겸연쩍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응.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 남편의 너그러운 반응에 서진우라는 친구는 더욱 당황한 듯 했어요. 그 친구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했어요. 그의 뒤로 따라가던 무리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흩어졌습니다. 그때 총지배인이 정중히 인사하고 물러났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멋지네요, 대표님. 남편도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모두 당신 덕분이야. 항상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우리는 창가에 앉아 샴페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우리의 승리를 축하해주는 것 같았어요. 조명이 은은하게 내려앉은 가운데 향긋한 음식 향기와 함께 즐거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남편의 친한 친구들이 우리 테이블에 합류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남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정말 대단해, 태연아. 난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어. 항상 성실했으니까. 친구의 말에 남편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는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눈빛에서 진심 어린 감사함이 느껴졌습니다. 저 녀석들 너 프라이드 타고 왔다고 한 소리 하더니 찍 소리도 못하네. 다른 친구가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마침 내 차는 술이 들어가고 아내 차는 아직 출고가 안 되었는데 마침 장인어른이 남겨주신 차가 있었거든. 그래도 우리 장인어른이 차 관리를 잘하셔서 아직도 잘 나가. 그리고 차가 뭐가 어때서. 사람이 중요하지 뭐. 남편이 웃으며 말하자 모두가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남편이 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의 성공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가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우리는 남편의 오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서진우라는 친구와 그의 무리는 이미 자리를 떠난 뒤였어요. 반면에 다른 동창들은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과거의 추억을 나눴습니다. 돌아가는 길 프라이드에 오르며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오랜만에 옛 친구들을 보니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 그래요? 응. 그래도 당신과 함께라 더 즐거웠어. 차 안은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우리의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 어쩌면 그것은 화려한 차나 명품 옷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떳떳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닐까? 프라이드는 천천히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오래된 차였지만 우리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마치 우리의 삶처럼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아도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켜주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웃으며 퇴근했어요. 평소보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여보, 오늘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서진우를 만났어. 우리 회사에 자재 납품 제안하러 왔더라고. 알고 보니 서진우라는 친구는 중소건자재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남편의 회사와 거래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날 동창회에서 우리를 비웃던 그 사람이 이제는 남편 앞에서 굽신거리고 있다니 세상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날 보자마자 어색하게 친한 척을 하더라고. 그리고 잘 좀 부탁한다고 연신 인사하던데.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가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남편의 비서가 윤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뭐 평소처럼 대했지. 하지만 속으로는 통쾌했어. 학창 시절에 늘 무시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나한테 계약을 따내려고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생각할수록 웃음이 나더라고. 남편은 서진우라는 친구의 제안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지만 결국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서진우라는 친구의 제안이 다른 업체보다 조건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프라이드는 여전히 우리 집 차고에 있습니다. 새 차도 샀지만 저는 가끔 그 오래된 차를 타고 아버지를 추억합니다. 그리고 그 차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특별한 하루를 떠올리죠. 야, 50 먹고 프라이드 타면 안 쪽팔리냐? 이제 그 말은 우스운 추억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날의 경험이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겼어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을. 남편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더욱 번창했어요. 서진우라는 친구와의 재회 이후 남편은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의 모습은 예전과 다름없이 겸손하고 성실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듯 했어요. 가끔 직원들과 회식을 할 때도 그는 프라이드를 타고 갑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질, 진실된 관계, 그리고 소중한 추억들. 우리 부부에게 프라이드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추억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남편이 출근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는 여전히 성실하고 겸손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진실된 내면을 소중히 여기는 제가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 그리고 가끔 우리는 함께 프라이드를 타고 드라이브를 떠납니다. 어디로 향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니까요. 창 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처럼 삶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조금씩 더 깨달아가고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 아닌 마음속 깊이 간직된 가치들.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것임을. 프라이드는 여전히 달립니다.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안전하게 데려다 줍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